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시리즈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맞춤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춤복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었고, 그쵸. 또 요즘 댓글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또 맞춤복 쪽이긴 한데,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요, 이게 옷이 뻔해집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부분에 이게 빠지시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뻔해져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원단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단에서 기인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다 보면은 그게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 만들겠지만, 지금은 맞춤복이 아니라 좀 기성복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컨텐츠 쪽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시리즈인데 어떤 거냐면은 각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 디자이너 수장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5편에 걸쳐서 1차로 일단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릴 분은, 아마 이분은 이름은 몰라도 아마 그 사진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아, 이 사람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샤넬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칼 라커필드. 뭐 한번 소개를 해주시지. 뭐 샤넬 언제부터 뭐 이렇게 됐는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샤넬 CD를 맡은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40년요? 네. 1982년부터 맡았으니까. 그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네네. 이렇게 오래도록 집권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아주 조사는 안 해도 거의 그냥 이런 레전드가 처음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샤넬이다 해서 코코 샤넬이 만약에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다면야 뭐 네. 이해를 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대표님이 잘 지적해 줬는데, 샤넬에서 칼 라카펠드 이 업적은 그냥 너무 다 최고고, 요즘에는 이래요. 질센데 가면 자기가 디자이너인데도 그러니까 잘렸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아, 자기가 만든 브랜드인데? 네. 애플하고 똑같네?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고 했구나. 네, 이제 그 큰 하우스에서 이제 무조건 이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면은 본인이 한 브랜드가 나와야 돼요. 나왔다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 패션은 냉정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샤넬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브랜드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는 거는 조금 이분이 뭔가 독특한 뭔가가 있다는 아유, 얘기네요. 그럼요. 네, 이분을 소개하자면은 1955년도에 피에르 발망에 이제 입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발망이라고 하면 그 발망, 그 청바지 그 메이커의 그 발망 말하는 거죠? 네네, 그 발명의 원 디자이너죠. 그럼 1955년도면 그때도 발망이란 브랜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 뭐 발렌시아가 뭐 샤넬 이렇게 어깨를 나눴죠. 그 당시 발망이. 칼라카벨 그 당시에는 조금 유명하지가 않아갖고 거의 동기뻘 되는 이제 입생 노랑이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갖고 칼라카벨도가 굉장히 부러웠다 해요. 아, 나도 입생 노랑처럼 저렇게 됐으면 하는데, 이제 칼라카벨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발렌티노, 뭐 크리지아하고 이제 찰스 주르당의 디자인을 조금씩 줬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거기서 이제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는 아니래도 그냥 네네. 디자이너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 예, 브랜드에서. 그렇죠. 거기 브랜드에서 조금씩 디자인을 좀 드린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드레스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도운 거죠. 요즘에 말한 것처럼. 도왔다. 라는 건 입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외주를 받아서 그렇죠. 디자인했다? 외주식이죠, 이제. 네. 프리랜서식으로 그렇죠, 했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된 게 이제 클로에하고 이제 팬디의 이제 정식으로 CD가 된 거예요. 이분이. 예. 그렇게 돼갖고 이제 1982년도에 이제 샤넬에서 러브콜을 보낸 거죠. 예. 칼 라카펠도 당신 옷이요. 그런데 샤넬에서 다 반대했대요. 왜냐면은 프랑스 브랜드를 독일 사람이 한다니까 프랑스에서 반대하지. 분위기가 2차 대전 때 독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 다른 그 디자이너 분들 그 이력을 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이상하게 프랑스 사람이 아닌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수장을 맡는 걸 굉장히 네. 좀 뭐랄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독일 사람이니까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갖고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오뜨꾸뚜르를 그때 맞춤복. 네, 1월달에 패션쇼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1982년도 그때쯤. 그렇죠. 거였네요. 1월에 예. 이게 너무 잘 나가고 아주 대박이 나갔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칼 라카펠더를 샤넬에서 인정했죠. 그래갖고 그 다음 연도에 3년. 예, 3년도에 이제 프레타포르테를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맞춤복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 네. 좋아, 그러면 이제 한번 프레타포르테 네. 기성복 라인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모든 걸 구조적으로 잘 풀어요. 그래서 모든 샤넬 디자인을 다시 다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재해석했다. 네, 자기만의 근데- 스타일로. 그렇죠. 예. 여기서 매출이 막 이제 몇백 배가 이제 성장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그 전에 샤넬 할 때는 샤넬 로고가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숨겨져 있다. 네, 숨겨져 있었는데 칼 라카펠드가 되자마자 버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서 이 샤넬 이 로고를 밖으로 펼쳤대요. 그 당시에는 그럼 다른 브랜드는 그렇게 로고를 밖에 드러낸 경우들이 그렇죠. 거의 없었- 숨기고 약간 뭐 핏에 중요시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198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후부터 네. 거의 뭐 한 30 몇 년 동안 로고가 드러나서 이게 그 브랜드 마케팅의 어떤 그 표성이 된 거네 따지고 완전 보면. 시초죠 이분이 완전히. 그래갖고 매출이 뭐 몇십 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샤넬에서도 지금도 새로운 CD를 뽑고 싶은데 뽑질 않아. 너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독보잖아요 샤넬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제 리스크 있게끔 뭐 그 뭔가를 하긴 그렇죠. 시도를 하는 칼 라카펠드 얼마나 천재냐면은 이분은 사진 작가도 또 해요. 사진 작가. 사진 작가도 해요. 그렇게 뭘 잘한대요. 아 그러니까 뭐 사진 그걸 공부를 했나 보네 별도로.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님 그 약간 다이어트 했다는 거 아시죠? 예, 깜짝 놀랐죠. 예. 그렇죠. 77세 때 디올 옴무 그 옷을 입고 싶어서 갖고 40kg 이상 예. 다이어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70대 중반이 훨씬 넘은 나이에 옷을 입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원래 풍채가 좋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40kg를 뺀 거예요. 그 나이가 70 넘으신 분이 다이어트해서 그 1년 만에 40 몇 킬로를 네, 40 몇 킬로 40 몇 킬로 뺐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77살 때 다이어트 40kg 한다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은. 근데 이분은 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80대 중반인데 아주 그냥 쌩쌩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독하신 면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한수하시죠. 또 뭔가를 하면 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칼 라카펠드 같은 말이 굉장히 빨라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안 쓰는 편이에요. 이분이 자기 밑에 디자이너 인터뷰할 때는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인터뷰를 던졌을 때 바로 나와야지. 조금 템포를 주면 거의 안 뽑아요. 예, 그럼 이분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그 옷을 입을 때 딱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분만의 뭔가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블랙 앤 화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는 화이트고 겉은 블랙. 그렇죠. 근데 이제 옷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항상 장갑에 또 그 뭐야 선글라스 그 끼고 부채를 들고 다니죠 항상. 그런 모습도 많이 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만드는 어떤 그 옷들 중에서 좀 괜찮은 옷들 뭐 좀 기억에 남는 거 없을까요? 그 여성복도 하고 남성복도 있어요. 칼 라카펠드. 근데 본인의 브랜드. 네, 본인 브랜드가 있어요. 칼 라카펠드. 그리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본인 브랜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밀진 않아요. 이 샤넬에서 엄청 빠져서는지 몰라도 본인 브랜드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아주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 제가. 아마 그거는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회사에 나와서 뭔가 사업을 하면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에서는 내가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걸 대표성을 띄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와서 가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예전같이 이렇게 대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샤넬에서 뭘 내놓으면 이건 뭐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자기 거 내놓으면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맞네요. 예.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좀 비화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제 느낌상 네.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중에 탑 게이계 뭐 거의 대통령 수준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게이들의 거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거든요. 그 디자이너 샤넬 CD 정도면 뭐 희한하더라고. 이상하게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대부분 다 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바이섹슈얼이든지. 근데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복을 할 정도면 여자보다 옷을 더 잘 입어야 되고 아무리 몸매 좋고 디자인을 잘하는 고객이 오더라도 충분히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남성복, 여성복 다 아울러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튼 참 대단하신 분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또 나이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활동 왕성하게 하시고. 뭐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이제 디자이너 소개를 일단 칼 라카펠더를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네. 역시나 레전드죠. 네, 레전드라고 불릴만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그분의 패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패션 디자이너 인물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도 그 최근에 어떤 뭐 딴지성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좀 포인트를 명확하게 이분의 어떤 패션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의 인생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인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정도 뭐 소개를 끝낼까요? 어떻게 뭐 좀 더 하실? 아니 뭐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칼 라카펠드 좋아해갖고 그 당시에 칼 라카펠드가 독일 düsseldorf에 자기 이제 아틀레가 있어요. 공방 말하는 거예요? 공방이죠. 네, 자기네 아텔리아 공방. 그 정도로 라카펠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너무 잘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너무 센 분을 다뤄가지고 지금 또 다음에 다룰 분들이 또 뭐 동급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각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수장 현재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샤넬을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이끌고 있는 예, 칼 라카펠드. 칼 라크필더 펠트에 대해서 예, 다뤄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